안녕하십니까. 해용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노노 현대적으로 응용해보는 시간, 오늘 향단편 제3장이 되겠습니다. 향단편 제3장은 내용이 길어서 나중에 이제 PPT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걸 또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단편 제3장은 주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거입니다. 이제 향단편은 공자가 이제 군중 생활을 하거나 고향 마을에 있었을 때 말은 어떻게 했고 또 행동 거지는 어떻게 한 거냐, 그런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장면이거든요. 이번에 제3장은 주로 어떤 내용이니까 노나라에서 누가 외국에서 노나라로 사신이 왔다, 또는 그런 경우에 그러면 누가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는 비닐로의 역할을 아마 군주가 시킨가 봅니다. 그때 이제 비누로 역할을 맞이했을 때 공자는 그 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제 모습을 지었고 또 비난 또 그런 고객들한테 어떻게 행동했고 또 갈 때는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히 또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공자가 하는 행동 거제에 대해서 행동 모습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보고 그대로 향단편에 이제 언급을 기술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부터 보고 제가 다시 또 현대적으로 또 어떻게 응용할 건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단편 제3장 원문을 보면 먼저 읽어드리자면 군소사빈이여던 색발여야 하시며 족학여야 르시다. 업소여립 하시되 좌우수르리시니 의전후 첨여야르시다. 주진에 잉여야 하시다. 빈티어던 필 복명왈 하시고 빅빈 불고이라 하듯이다이다.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네요. 군소사빈 임금께서 소집을 했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소집해서 뭐를 공자를 불렀다는 뜻이겠죠. 그래 불러서 뭐를 맡겼냐면 빈으로 맡겼다. 이때 빈은 저런 뜻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날 외교 사절이 오면 접대를 하게끔 이제 접대를 해야 될 이제 응대를 하는 그런 벼슬이겠죠. 그래 맡겨놨는데 그때 하실 때는 색발이해라. 색을 얼굴 색해놨거든요. 발은 먼저 발했다 그러니까 같이 했다. 그러니까 이 뭐라 할까요? 오늘날 표시를 맞으면 근엄하게 알았다라고 잘 하겠다. 그런 얼굴색을 잘 나타내었다라고 그대로 수긍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면 발걸음은 족확여예라. 발걸음은 아주 확은 이때면 사뿐히 확 그런 뜻입니다. 발걸음은 조금 그러니까 임금님으로부터 어떤 명을 받고는 그렇게 확고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얼굴을 그렇게 발하고 이제 변하고 그리고 족학했다. 그러니까 발걸음은 조용히 움직여서 나왔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업소여립하사다 하시되 여기서 소여업이라는 이 소여립은 써 있는 사람 뜻이겠죠. 여기에 빈으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또 상대방도 여러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있을 때 업을 했다. 업을 말하는 양손을 공수로 손을 맞대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 나오네. 좌우 업을 하사대 할 때 좌우 손으로서
뭐 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따가 칠판에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전후, 손은 그렇게 했고, 의전후, 의복을 전후를 첨여와 같다. 첨은 이 행주치마와 같이 했다. 행주치마는 늘어뜨리면 간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복을 전과 후를 간지리니 했다. 추진해. 그리고 어떤 움직일 때 추는 달릴 추자거든요. 추월을 한다. 그럴 때 그는 추를 선데, 내가 지금 달리다, 일어나다. 그럼 움직일 때는 익녀야라. 이건 날개 익자거든요. 새가 날개를 펼칠 때 뭔가 좀 위험스럽잖아요. 그렇죠? 좀 긴박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좀 날쌔게 움직였다라는 그런 뜻이네요. 그다음 빈태어던, 빈은 이제 손님이 이제 물러났다는 뜻이네요. 물러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복명을 다시 복청했다. 복명을 하면서 말씀하셨네요. 뭐라고 하냐면, 손님은 불고이라, 고가 뒤돌아볼 거거든요. 손님이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보고를 했네요.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가시는 모습을 끝까지 봤다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뒤돌아봤다면 사람들이 안 가고 뭔가 있었겠죠. 그렇죠? 뒤돌아보지 않냐고 갔다는 끝까지 갔다. 잘 갔다.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잘 보셨나요? 아까 본문 중에 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내용인데, 이제 왼손이 오른손을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배꼽에 앞에 대고 이런 모습을 지는데, 이제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뭐 일어나서 뭐 향교에서 가보면 잘 아시는데, 무슨 뭐 손을 닦아서 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총관한테 나가서 손을 닦고 제사 진술이 잘 된지 확인을 하고 또 손을 따르라 했을 때 그렇게 행동을 하시라 할 때 이제 앞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응대를 공수를 하는 거죠. 좌우손을. 이게 바로 업하는 장면이다. 그럼 이제 그 사람, 자기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런 줄 아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공전, 이 행동을 보면 그거네요. 본문 내용인데 첫 번째는, 왕이 이 명을 이렇게 빈으로서, 맞이하라고 했었을 때, 공자는 이제 그걸 아까 얼굴에 표시를 낸 거죠. 자, 알았다. 그놈한 뜻으로 표시를 내고, 또 그 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실천하러 갈 때 발걸음을 이제 조심조심 하고 갔다. 그래서 이제 위 사람한테 그만큼 잘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중간에 또 나의 옷 맵시도 이 간지리니 하고 손가락도 좀 행동 모습도 잘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돌아가실 때는 끝까지 손님이 이제 돌아간 뒷모습까지도 다 확인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복명 절차를 했다고 하네요. 복명 절차. 이 복명 절차는 뭐냐면, 이제 군대에서 명령을 내가 하다를 하면 상대방은 제대로 명령을 전달받은지 북창을 하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인데, 이제 제대로 손님 떠날 때까지 그 모습을 일일이 보고를 잘 했다고 하네요. 자, 현대적으로 이걸 어떻게 볼 건가라고 하실 때, 저는 그런 갑자기 생각나네요. 옛날에 제가 은행에 있었을 때, 뭐 신입 회원들 면접 보러 왔을 때, 제가 이제 면접을 봤었을 때, 이제 뭐 신입 행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계약직 직원도 제가 면접을 봐야 되니까 보면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옷이 천편일률적으로, 요즘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 당시에는 보면 딱 넥타이 매고 양복벌을 딱 입고 딱 천편일률적으로 다 까만색 정도로 딱 하고 보니까 참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좀 개성이 없어 보이더라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자도 외교사절 오고 할 때 옷을 단정히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보면, 예, 어떤 뭐 요즘도 뭐 그잖아요. 뭐 미팅 회의 갔을 때 좀 저는 요즘 제일 좀 눈에 좀 안 좋은 모습들이 특히 이제 공무원들 가가 보면 공무원들은 결과적으로 국민한테 뭐 복을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4대 관절 뭐 궁에 가거나 어떤 관직이 있다면 관복을 다 입는데 요즘 이 뭐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보면 뭐 복장 자유화를 해가지고 뭐 자유로운 복장으로 있는 건데 과연 그것이 과연 국민에 대한 서비스하는 업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그건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또 이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산업은행 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공직에 있다 보니까 진짜로 이 자유로운 복이 없었고 하얀 와이셔츠에 뭐 정장 차림 넥타이를 항상 메고 다 있었는데 이제 시중은행 다니다가 이제 저희 산업은행 온 이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시중은행도 일반 고객 서비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장 그래도 자유로운데 산업은행에 와서 보니까 별로 고객한테 응대도 않는데 불구하고 복장이 너무 좀 격식이 너무 좀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들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복장이 누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할 때 뭔가 얻으러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뭐를 받으러 가려고 할 때 그 복장이 참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 맵시도 저는 비록 이 컨설팅 업무를 하지만 이제 거의 뭐 은행에서 퇴직을 하고도 불구하고 요즘도 이렇게 와이사스도 있는데 집에서는 뭐 누구 친구들은 좀 궁시렁대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 은행에서 아무리 높은 직이 있다 하더라도 나왔으면 일반 복장을 해야지 꼭 이런 와이셔츠 해야 되냐. 저는 뭐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손님의 응대를 하면 뭔가 모르게 격이 있지 않겠냐. 바로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또 하나 가끔 생각나는 이런 거 중요한 건데 먼저 어떤 걸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할 때 애가 참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 너무 고리타분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집에 딱 왔다. 만약에 부모가 있던 집에 왔다. 그럼 자식이든 뭐 며느리든 사이든 딸이든 딱 왔다.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가장 먼저 어른이 계신다면 어른한테 인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냐고 집에 왔다 목마르다 해서 물버터 한 잔 먹고 어른들 찾아뵌다는 만약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참 모습이 물론 숨 넘어간다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물 안 먹으면 숨 넘어간다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냐고는 좀 참을 수 있으면 먼저 어른들 만나 뵙고 인사해야 되는데 자기 일 다 보고 난 다음에 어른들 인사하는 거는 좀 그런 예의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그래서 공자는 그런 차원에서 손님이 자기 일을 다 접어두고 손님이 떠나가는 모습까지 다 왕한테 그까지 보고까지 다 복명 절차까지 다 마쳤다는 것은 참 공자는 그 말이나 행동 그 자체를 보고 우리는 과연 이 논을 너무 고리타분하다 하지만 이런 걸 갖고 취할 거는 취하고 사는 치사 버릴 거는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값이면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뭘 해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계를 맺고 있다.
내가 이런 사무실을 오픈해놓고 아무도 안 맞는다 그러면 내가 아무 복장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고객을 왔다면 그에 맞는 나의 복장을 갖춰줘야 되지 않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도 외국인 저희가 손님이 오는 접대해야 되는 쉽게 말해서 안내는 응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거기에 맞는 복장까지도 잘 갖췄다는 거 보면 우리도 각자 하는 직무에 있다. 물론 연구직은 연구를 하려 그러면 편한 복장이 또 필요하겠죠. 그럼 그렇지 않냐고 관공서든 어느 어떤 서비스 직종에 있는 고객과 응대를 하는 그런 이 직업의 입장에서는 뭔가 모르게 복장이 좀 통일되고 좀 격식이 잘 갖췄으면 좋겠다. 식당에 가더라도 종업원들이 그냥 자유로운 복장에 하는 그런 식당과 남대로 어떤 격식을 맞춰서 일률적 그 식당에 맞는 어떤 복장을 하고 있으면 뭔가 모르게 좀 점수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향단편 제3장을 참고하셔가지고 그 업에 맞는 그 일을 하는 맞게끔 어떤 복장을 갖춰서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상사와 부하 간의 어떤 명을 받았을 때 똑같이 적성에서 명을 했는데 난 못한다 찌그러진 표정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밝은 모습으로 잘 수행하겠다고 그런 나한테 못한다 하면 나중에 자기가 연구해보고 동료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못하면 다시 가서 나는 이 실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라고 해. 그 즉석에서 찌그러진 모습을 하고 또 불만투로 탁탁 나간다 그러면 좀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사람을 믿고 사람을 불러서 그 자리에 일을 맡겼는데 못하겠다고 얼굴이 찌그러진다든지 나가면서 문을 쾅 닫고 발걸음을 이상하게 건다 그러면 안 좋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는 다 공자의 말투, 행동 거기서 다 배우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도 여러분들도 그대로 하셔도 좋고 또 배워서 밑에 사람이 있으면 이런 차원에서 또 전달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자, 향단편 3장은 요 정도로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4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